강서구청장 재보선 결과로 민주당인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졌는데요. 검찰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.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. 네, 백현동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. 영장에 적혀 있었던 3대 혐의 어떻게 검찰이 처리할까 궁금했었는데 결국 분리기소를 택했고 백현동 먼저 기소를 한 거거든요. 어떤 전략일까요?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장동하고 비슷한 거니까 묶어서 하는 게 좋은 건 맞은 것 같아요. 쌍둥이 사건이다. 쌍둥이 사건이니까. 왜냐하면 이게 단일 사건으로 하면은 그게 죄를 성립시키기가 더 어려워요. 이게 2개 이상이어야 이게 반복적인 수법 내지는 상습적인 수법, 이게 기법이다 이렇게 정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뭐 전략은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?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보강하는 게 없이 그냥 보내버렸어요. 그래서 당에서는 이게 사실상 그러면 백현동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많습니다. 기각 결정한 판사 입장에선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. 근데 거기에 또 더 중요한 건 변호사들이 보는 더 중요한 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. 법리적. 그러니까 법리 오해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충분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보강해서 보내야 되잖아요. 근데 보강도 안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당에서 해석하는 거는 이거 뭐 사실상 버리는 카드고 버리는 카드다. 버리는 카드인데 대장동에 조금 도움되라고 그냥 거기 그쪽으로 던졌나 보다.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번 분리 기소를 최악의 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위증교사는 이제 혐의가 소명되었다라고 유창훈 판사도 이제 명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그럼 따로 이제 분리 기소를 하게 되는 걸까요?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. 사실은 이제 이건 좀 충분히 좀 예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? 민주당 쪽에서 검찰이 아마 이 좀 살라미 기소를 할 거다, 쪼개기 기소를 해가지고,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정에 출석하는 장면이 자주 노출되도록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미 얘기가 이제 나왔던 반대 그대로 좀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결국 이제 이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검찰이 지금 정치 검찰이라는 걸 자인한 격이 돼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다 한 대 묶어서 했다가 이제 그게 기각이 되니까 이제 이건 또 다 분산시켜서 또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 구속영장을 받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과도하게 힘을 썼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죠?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했던 것이다. 네,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전략.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이재명 대표를 좀 더 자주 출연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이제 가져간다.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앞에 결정도 정치적인 결정인 거고 이 뒤에 결정도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격이 돼버렸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건 정치적으로 기획이 됐다 하더라도 매우 좀 잘못된 기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민주당에서는 또 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.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 날 검찰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뭐 전략을 유죄를 좀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전략을 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? 좀 부담되는 사안입니까? 어떻습니까?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상황이죠. 짜증나는 상황입니까?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좀 더 재판정에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대응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묶어서 좀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좀 바쁘게 만들게 하고 이런 거니까 좀 짜증이 나겠죠. 그렇지만 검찰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. 지금 우리 평론가님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. 자꾸 정치를 하는 걸로 보여요. 국민에게 정치하는 모습으로 자꾸 보이면 안 좋다. 이게 국민에게 지금 기각 전과 후는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. 기각 전에는 검찰이 뭐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겠지? 맞는가? 이러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지만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는요. 그게 굉장히 약해졌습니다. 검찰이 좀 심하네. 옛날에도 좀 심하게 생각했는데 저 심한 게 입증도 안 되네. 그냥 심하기만 하네. 뭐 정치하는 거 아니야?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한 모습, 이게 선거 졌다고 바로 이걸로 이슈를 좀 덮으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, 정치를 하는 모습, 이거는 굉장히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
끝으로요. 이제 뭐 총선 6개월 남은 시점이고 지금 쌍방울은 또 수원 쪽으로 보낼 수 있다 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총선도 바쁜데 재판을 상당히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이건 또 어떤 변수가 될까요?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또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내지는 대통령실 쪽에서는 검찰도 마찬가지죠. 이재명 대표를 자꾸 이제 그 재판정에 이제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여전히 이제 사법 리스크 의혹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이제 애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예. 예, 그러니까 자주 언론에 결국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 과정에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낼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건 민주당에게 내년 총선 관련해서 이 플러스가 되는 전략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, 이제 뭐 재판 리스크라도 불리는데 이게 이제 총선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. 이종은, 김상일 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